앞서 말말말 코너에서도 우리 말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 말이란 게 참 신기합니다. 아다르고 어달라요. 근데 여러분 내일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 중에 항상 이상하다고 느낀 말이 뭐냐면요. 고객님 여기 앉으실게요. 지금 보시는 건 신상품이세요? 이런 높임말이에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이건 신상품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희한한 높임법이 일상이 됐을까요? 이런저런 궁금증을 담은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언어의 높이뛰기의 저자 고려대 국문과 신지영 교수 오늘 화제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언어의 감수성, 네. 언어의 민감도를 높이자. 책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던데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언어에 주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피부에 되게 민감해졌어요. 피부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HDTV 막 이렇게 TV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 주름살, 뭐 피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졌거든요. 잡티까지 다 그렇죠. 보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한번 민감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주목한 게 그래 사람들이 피부에 민감하게 만들지 말고 언어에 한번 민감하게 하면 어떨까. 언어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대하면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언어 감수성이라는 말을 한 20여 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앞에 네. 제가 던졌던 그 의문이요. 네. 손님 이리로 이동하실게요. 네. 앉으실게요. 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신상품이세요. 네, 이거 사실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이상한 게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보통은 주어가 1인칭일 때 나 이거 할게요.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게 리을게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앉으실게요. 그거는 상대가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때 보통 우리가 상대에게 행위를 요구할 때 명령문을 써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음, 이렇게 앉으십시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문이라는 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불쾌해질 수 있어요. 나한테 행동을 하란 말이야? 아 시켜? 시켜?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명령질이야? 결국은 언어라는 건 상대를 향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 상대가 불쾌해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궁하면 통한다고 여기 앉으실게요. 당신의 의지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평서문으로 명령문을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쓰는 분들도 네. 틀린 줄 아는데 그렇죠. 아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게 아메리카노가 나오시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나오십니다. 이것도 사실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르면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 다 여쭤보면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틀린 이거 말인 줄 잘못 안다. 거다. 잘못된 사물존대다. 그럼 왜 쓰느냐? 그걸 안 쓰면 화를 불쾌해요.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객이 화를 내요. 네. 이것도 일종의 언어의 갑질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걸 일상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 네.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하나요. 또 하나 나이 얘기인데 네. 우리는 꼭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을 해요. 네.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네. 몇 학번이세요? 네네. 이거 우리만 유독 이러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죠, 나이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언어적 이유가 있는데요. 놀이터에 가면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도 나이 확인해요? 자기 얘기할 때 나이가 되게 중요해서 자기 이름보다 나이를 먼저 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안녕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또래한테는 나는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네. 사실 이거는 말을 하고자 하는 절박한 이유 때문이에요. 음. 말을 하려면 상대를 불러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 상대의 나이와 나의 나이를 알아야 저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 알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여자고 저분이 상대가 여자다 그러면 언니 이렇게 불러야지. 그렇지 않게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야 이랬다면 큰일 나거든요. 어허. 그게 언어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이가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나이에 민감한 사람들이 됐고요. 그 나이가 결국은 높임말을 또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 물어본 다음에 이제 반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없는지 반말 기준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년 전에는 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100 몇십 년 전에는 진짜요? 네, 나이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신분? 그렇죠. 아.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70대 할아버지라도 그렇죠. 네. 뭐 하게라든지 그렇죠. 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은 우리가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신분제가 있을 때는 신분이 중요한 요소였다가 신분이 없어지니까 나이가 중요한 요소가 됐고 그러면 네. 내가 이제 신분제는 없어졌는데 뭔가 우위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네. 나이를 체크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 체크도 쓰면 안 되겠다. 아니요, 언어학자 괜찮습니다. 네, 앞에서 괜찮습니다. 네. 물어보는 것이다. 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어에 예민해지고 진짜 감수성을 높인다면 네. 그렇게 나이 물어보는 거 하지 말아야겠네요. 사실은 이제 그 누군가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틀어보자. 우리가 이 높임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국어는 높임말이 있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거는 높임의 방점을 찍을 때예요. 어, 하지만 반대로 반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말을 통해서 반말을 하는 사람은 내 아랫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글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높임말은 참 좋은 문화일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나보다 어리고 네. 약하고 그런 네. 사람에게도 다 서로 높인다면 그건 그때는 좋다. 그렇죠.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높임말을 쓰자.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임말을 하면서 아랫사람, 윗사람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선량한 연령차별주의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나 이런 데서도 몇 살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대선 후보자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몇 살이냐고. 사실은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맞아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그게 사람의 신분이나 위아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 내가 반말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 예. 혹시 이렇게 잘못된 어른으로 키워지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판에서 토론하다 갑자기 근데 당신 몇 살이요? 이게 나오는 얘기 지금 네. 하셨으니까 네. 정치 얘기를 좀 가보죠. 정말 요즘 뭐 매일같이 후보들 인터뷰 나오고 토론회 나오고 캠프 소속 정치인들 설전 나오고 하는데 쭉 보시면서 대선판의 언어들 눈에 띄는 거 있었습니까? 사실은 요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웃긴 얘기 이걸 해볼게요. 안 예. 웃길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제가 이제 전작이 언어의 줄다리기였어요. 그래서 언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언어 민감도를 좀 더 갖추자, 네. 감수성을 갖추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언어의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곳이 국회여야 되거든요. 아, 지금 밀고 당기고. 그럼요. 높이뛰기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2019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2019년? 네. 어떤 거 말씀? 소위 얘기하는 신속처리 법안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국회에서 진짜 줄다리기가 일어났어요. 예. 저는 언어의 줄다리기를 하라고 했는데 물리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책의 제목을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교수님 웃겼어요. 약간 웃겼어요. 약간 웃겼어요. 자, 네. 그래서요. 그럼 이제 대선판으로 가보면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권이라는 말이요. 대권. 네, 대권이라는 말이 사실은 권한에 집중되어 있어요. 큰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큰 권한 대권. 그렇죠, 대권. 그러네요. 대권 주자. 그렇죠. 대권. 대권 도전, 대권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왕조주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대권이 권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1992년에 이태숙이라는 그 분이 미디어 비평, 저널리즘 비평 뭐 이런 잡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권 주자, 대권 도전 이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왕조 시대 언어다. 그렇게
불리니까 아. 내가 도전하는 건 대권 큰 권한이네. 사실은 의무에 의무가 더 크죠. 책임이 더 사실은요, 크죠.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이 더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 대권이라고 그런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매우 달라지지 않을까. 진짜 이거는 언어의 민감도를 높였을 때만 보이는 그럼요. 지점들이거든요. 또 하나. 네. 2008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대통령 당선자를 당선자라고 불렀어요. 언론에서 네. 당선자 나오셨습니다. 누구누구 당선자. 근데 갑자기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러라. 네.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네. 아니 뭐 당사자가 저를 당선인으로 불러주세요 하면 불러줄 수는 있어요.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란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전 의아했어요. 네. 아니 유권자는 유권자고 네. 수상자도 수상자고 노동자도 노동자고 기자도 기자인데 네. 왜 대통령 당선자만 네. 기존에 부르던 걸 바꿔서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라는 거지? 네. 왜 그래야 하지? 이런 의문. 네, 역시 민감한 그 민감도를 갖추고 계셔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후보자일 때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후보자는 후보자죠. 그렇죠. 후보인 아니죠. 유권자가 후보자를 뽑아서 대통령 당선자를 만들어줬는데 네. 후보자나 유권자는 먼저 바꿔야죠. 그러면. 근데 그건 가만히 두고 나를 당선자라고 부르지 말고 당선인이라고 불러라. 거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헌이에요.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예. 자는 비칭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학자인데요. 학자시죠. 기자시잖아요. 예. 기자도 계시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데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예.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네. 이렇게 불러달라는 요구를 점검하지도 않고 예. 왜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지 정말 불러달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도 않고 바로 수용해서 갑자기 당선자는 거의 안 쓰고요. 언론에서 갑자기 언론에서 당선인이 싹 굉장히- 바뀌었어요. 네. 아주 신속하죠.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말 쓰지 말아달라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오래 했는데 안 바뀌고 있다가 아주 한순간 바뀌는 걸 보고 언론이 누구의 심기를 살피는지 누구 편인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언어학자가 나오셨으니까 저기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당선자 이거 비하 표현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헌법을 아니죠. 지키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꿔야 할 것은 농자가 아니라 사람자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한자를 네. 놈자라고 하니까 기분 나쁠 그렇죠. 수 있는데 그걸 그럼 사람자로 바꿔. 그렇죠. 진짜 좋은 의견이십니다. 언어의 높이뛰기의 저자 신지영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